서우 변호사가 항상 거기서 큰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들고 있었어요. 그 청년경찰에 나오던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뭔가 이 마초적인 문화에서 좀 쑥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닙니다. 울지 않았어요. 경찰대를 졸업하면은 이제 기동대로 가시죠. 예. 혹시 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동대라는 게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방범 순찰 그런 업무도 있지만은 주된 업무가 집회 시를 막는 업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세월호가 터졌을 때죠. 저희가 딱 나갈 때 배치를 정식으로 받기 한 달 전에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월호가 잠겼어요. 매 주말마다 지방부대가 서울로 출동가는. 그때부터 이제 집회 시 문화가 다 서울로 집중되는. 제가 11시에 소주 한 잔 먹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와요. 다 서울 가야 된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타서 서울 갔어. 근데 새벽 7시에 그 서울 진입하기 전 죽전 휴게소에 경찰버스가 와, 이게 해가 뜨고 있는 와중에 정말 장관으로 경찰버스 수십 대가 수백 대겠지? 수백 대죠, 수백 대. 예, 한 부대당 3대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죠. 화장실 가면 다 동기들이야. 오랜만이다. 돈 올라온 거 그 차를 다 서울로 갖고 와서 버스와 버스를 거의 10cm 차벽 정도 거죠. 간격으로 다 붙여서 차벽을 순식간에 세웠어요. 그걸 운전했던 대원들이 운전 경력이 2년 된 애가 거의 없는데 그걸 시켜가지고 그 장관을 만드는. 대단해.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와, 경찰 행정이 놀랍다. 대단하다 진짜. 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죠. 어디로 갔는지 저 같은 경우는 경남경찰청 마산 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라고 해서요. 그 관내에서 가장 큰 이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지구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라고 해서 이제 울산 사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울산이 제일 번화가였고 지금은 좀 상권이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이제 서면 안 부럽다 얘기할 정도로 물론 이제 부산 사람들 웃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첫 출동이나 첫 사건이나 아니면 꼭 아니어도 처음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 근무가 야간 근무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실무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다르지 완전. 네,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첫 신고가 가정폭력 신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신고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덩치가 이만한데 자기 엄마를 엄청 때리는 겁니다. 아, 거꾸로 됐구나. 거꾸로 해요. 네. 엄마가 이제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조현병 비슷한 그런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응급의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자타의 우려가 있지. 자타의 위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입원시키지 않으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정신병원에 3일 정도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경찰 그 판단에 의해 네, 경찰 판단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데 그렇죠. 의사가 거의 판단하는데. 경찰이 하면 당직 의사가 와서 그냥 사인하는 식이죠. 네. 그래서 첫 출동 때 바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맞았던 엄마 말고 아버지가 왜 우리 애를 입원시키려 하냐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어렵지. 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보호해 주려고. 애가 엄마를 때리고 도무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내 딸을 네 맘대로 입원시키려고 하느냐. 결국은 입원을 못 시켰어요. 입원을 못 시키고 그 뒤로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찰관이 자기 판단하에 입원을 시키려면 얼마든지 입원시킬 수 있죠. 근데 그 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법대로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출동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첫 출동이 네, 첫 출동이었어요. 네. 보통 그 출동을 가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동료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은 제가 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다른 동료들이 대신 땜빵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신고 사건 첫 신고를 처리하는데 5시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저는 첫 출동이 저도 처음 출근하자마자 야간이었고 거의 첫 출동이 1시간 이내에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단순 업무방해 그 술집에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다 던지고 하는 상황이라서 체포를 했거든요. 체포를 했는데 이제 이기서부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체포 현장에서 그 순경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일단 순경분이 저를 되게 짐짝치고 일단 나와 계세요 하면서 하는 때 저의 무기력함 한번 느껴. 그리고 정말 뭐랄까 우리가 이제 미란다 원칙 이런 걸 다 배우지만 정말 기계처럼 그냥 툭툭 해서 툭 체포하는 거예요. 안 나가요? 이러고 바로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쁜 지구대는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묶어놨어. 근데 이분 오줌을 쌌어.
오줌을 싸고 이제 제가 좀 닦고 있는데 그런 경우 많지. 그 주민등록 신분증을 봐야 되니까 신분증 꺼내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동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일인데 잠이 안 와.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체포해서 묶어놓고 그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오줌을 싸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약간 뭐랄까 심리적 충격? 놀라죠?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러고 한 2, 3개월 있다 나도 이렇게 예. 처음에는 다 강렬해요, 강렬해요. 다 예. 어설프고 그러네요. 진짜 무력감을 느끼셨네요. 네. 아, 무력감 스토리 하나. 그 울산에 그 한창 새벽까지 술 많이 먹는 그 삼산동 거리가 있어요. 그 이제 생생구이 네. 알죠? 아, 알죠. 네, 그게 이제 생생구이라고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의 핫 스팟이. 거기 이제 순찰차 들어가면 막 사람들 다 술 취해가지고 막 순찰차 때리고 막 약간 이제 그 광란인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 들어갈 때마다 싫어 막.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명이 제가 단둘이 남게 되는데 왜 아까 폭행했냐고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저를 여기 딱 잡으면서 이것도 폭행이냐 하는데 삼산동 아시다시피 사거리 전부 다 날 보고 있어. 내가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 이게 우리가 입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입이 아직 안 열리는 거야 그때. 딱 잡힌 채로 뭐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지금 생각 못 먹어 새끼. 쫄았어 내가. 예, 바로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 야간을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계속 화장실 거울 보면서 그 친구에서 동수가 그 유호성 그 장동건 유호성 따라하는 것처럼 계속 대사를 한번 연구해 보면 놔라. 이렇게 계속 혼자 계속 해요. 잠 안 자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당당히 가야 된다.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잡고 이러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바로 공무집행 방해. 그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때는 사실 좀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귀찮기도 하고 좀 공집을 많이 당하는 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 맞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필연적으로 현행범체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각종 서류 만들고 형사과에 인계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하나 네가 잘 못했으니까 공집 당하지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있어요. 저희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가 그걸 뭐 잘 못 참았느냐 혹은 뭐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공집을 세게 많이 적용하더라고. 좀 더 당당하게.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그랬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이제 경찰이 워낙 체질이 잘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질이 좀 맞다고 느끼셨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체질이 안 맞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경찰 조직에서 제가 경찰대 출신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경찰대 출신 경위들이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경찰대를 졸업을 하면은 경이라는 계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경이라는 계급은 퇴직을 임박하신 이제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경이라는 계급을 달고 이제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배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계급이 동등하고 이제 나이는 어리신 순경, 경장 이런 분들과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직원들이랑. 붕 뜨는 거지. 붕 뜨는 거죠, 사실. 이제 젊은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회식 자리나 뭐 같이 모이는데 참석하기 힘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랑은 어울리기에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거는 이제 경찰대 출신이시면 좀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네. 근데 신강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순경 경장들 비슷한 연배 분들이랑 술 많이 먹고 술 먹다가 이제 이거 뭐 형 동생 하자 이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해서 서로 어색하게. 맞아요. 주임님 이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결심하고 로스쿨을 갔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경찰을 더 오래 할 생각으로 로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로스쿨을 갔던 이유가 좀 전문성을 업보시키기도 했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경찰대 출신인 경이면은 끊임없이 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너 경찰대 출신인데 왜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무시라든지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제 능력을. 근데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하지만은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설령 제가 실수를 해도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좀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원래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거든요. 한 2000 몇 년까지는 경찰 생활을 하고
이 부서도 경험해보고 저 부서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계획과 달리 좀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신강호 변호사랑 같이 일할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과감하게 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어쨌든 퇴직 결심은 좀 급하게 했죠. 네. 저희 그때부터 통화를 이제 진배 와이프보다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었어요 원래는. 불과 그 한두 달 전까지만. 그렇죠. 아니 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때가 이제 베테랑 시작될. 네 맞습니다. 베테랑의 이제 대표님께서 모임을 하나 주선을 해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어떤 어찌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준 거죠. 근데 저희가 딱 듣고 원래 저랑 김진배 변호사 많이 꿈꿔왔던 이런 법무법인이거든요. 진짜 경찰을 오래 해서 경찰을 잘 아는, 그래서 실제 수사부서를 많이 해본 경찰 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르게 온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네. 사실 그 당일날까지만 해도 지금 대표 변호사님이 신강호 변호사랑 저보고 식사하자고 밥 먹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밥 먹으러 부산역 어디 공유 오피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때 신강호 변호사 되게 옷 잘 아니 그냥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회색 추리닝에 회추 입고 갔는데 이 와중에 또 정장 입고 왔더라고. 아 이게 성격이 이게 그래갖고 쫙 갑자기 쫙 해갖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저 혼자 회추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선배들이 보기에는 아 이 새끼는 글렀다. 이게 뭐 하는 애냐. 나는 계속 술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진짜 밥 먹으러 온 건데 선배들도 모인 자리에서 이게 갑자기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우리는. 진짜 베테랑 구성원 지금 하는 분들이 그냥 불시에 갑자기 원래는 그냥 부산에서 이제 조촐하게 우리 그 지금 부산 지사장 선배랑 소주 한잔 먹자 하는데 요런 회의가 있다니까 가보자 해서 한 4명 정도 모이는 줄 알았어요. 4명 정도 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뭐 대전에 계신 분들 뭐 이래갖고 다 와가지고 부산에 다 모인 거예요. 하고 득 앉아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너무 진지해. 임원 회의하는 느낌. 저 혼자 이제 회색 추리 입고 약간 쟤는 아무 생각도 없는 애를 왜 데리고 온 거지? 자기는 또 정장 입고 와가지고 이게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배는 이거예요. 선배랑 저녁을 먹어도 정장을 입고 오겠다. 그리고 대표님이 좋아요. 프레젠테이션이 저 약 감동 먹었잖아. 네, 프레젠테이션 너무 좋았어. 그 어떤 거시적인 어떤 그렇죠. 네, 큰 그렇죠. 포부를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프론티어 얘기한 거 아니야. 비전 제시.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비전 제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확 사로잡힌 거죠. 그날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예. 그날 결정을 내리고 한 2주 정도 고민했나? 계속 통화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나? 왜냐면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아쉬운 것도 많고 경찰에서. 네. 뭐 얘기만 들어도 두 분은 어쨌든 경찰에 애정이 아직도 있는. 예, 맞아요. 맞아. 신강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진짜 경정 공부를 계속 했으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인사 때 경정으로 승진해서 수사과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상황이 좀 좋았어요. 우연찮게 그때는 되게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30기 경찰대학 30기 기수 최초로 아마 경정 뭐 수사과장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고 나온 거죠. 그건 이제 가정이죠. 예. 뭐 그래도 어쨌든 주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경찰을 하다 나오니까 초창기 이거 개업했을 때 경찰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첫날 첫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의뢰인이 이제 가는데 갑자기 김진배 변호사가 조사받느라 수고했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도 수고했네. 좀 조사? 아직 이게 이제 완전히 아직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다가 그런 어떤 현장성, 역동적인 변호가 조금 효과 있었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사건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은 긴급하게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경찰 신분을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조급한 겁니다. 너무 조급해가지고 사건을 수임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에 현장에 가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강호 변호사랑 저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변호사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또 안 좋은 인상이나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강호 변호사는 추리닝 입고 저는 정장 입고 가가지고 이제 주변을 막 탐문을 했어요. 막 필요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증거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모의 조사를 할 때도 제가 수사관에 빙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할 때 조금 피의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친절하게 한다고 한 건데
건데 저도 동기인데 무서워요 지금. 그분들이 느끼기엔 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관에 빙의를 해가지고 그 의뢰인분들을 모의 조사를 했는데 사전에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근데 조금 저는 힘을 뺀다고 하긴 했는데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편은 제가 갔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김진배 변호사가 훨씬 무서웠다. 내가 그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억울한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건은 잘 그러면 잘 됐죠. 잘 풀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제 경찰 생활을 했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좀 습성이 있죠. 경찰의 습성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시 저희 법무부 베테랑 자랑을 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또 조직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바로 팀 단위로 급한 사건일수록 조직이 되고, 그거를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 순발력이 좋고, 그 다음에 기동성이 좋습니다. 구속 사건 들어오면 4명 다 째져갖고 각자 역할 바로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성도 좋다는 거죠. 네, 요게 저희 법무부 베테랑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 등치가 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무섭게 느껴. 네, 부산 지구가 좀 피지컬이 좋아요. 네. 네, 오늘 이제 한번 새로운 도전인데요. 이렇게 이제 게스트를 초빙해갖고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뭐 추억도 한번 팔아보고 했던 시간이라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앞으로도 제가 섭외력이 닿는 한 조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조금 재밌고 알찬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혹시 김진배 변호사 같이 얘기했는데 소감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